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토 최남단 제주시와 서귀포시 봉축탑이 나란히 불을 밝혔습니다. 천년고찰 곡성 태안사 일주문의 보물 지정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희철 선사를 기리는 적인 선사탑 국보 승격을 위한 범군민운동에도 힘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청년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 서울 도심에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대불련과 대불련 총동문회가 대학생 청년 전법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미래불교를 위한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전통사찰 서울호합사가 특별한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바람일 무대를 활성화해 포교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 현재 공무원 불자들이 수도권의 천년고찰 흥국사를 찾아 치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일정이 지난 주말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국토 최남단 제주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 봉축탑이 나란히 불을 밝혔습니다. 제주 BBS 안지혜 기자입니다. 불, 법, 승. 제주불교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도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봉축탑에 불이 켜집니다. 국토 최남단 제주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제주시 도령마루에서 펼쳐진 점등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제주도에서 진행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에이펙 회의 제주 유치는 현 민생 경제를 타파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이펙 정상을 통해서 우리 불교도 한층 더 거듭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불교계가 에이펙 제주 유치에 적극 나서준 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점등식의 이제 슬로건 자체가 2025 에이펙 제주 유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또 점등식을 개최해 주심에도 거듭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같은 날 제주 서귀포 1호 광장에서도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가 주최하는 봉축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서귀포 중앙로터리에 설치된 봉축탑에 불이 들어오자 참석한 대덕 스님들과 사부대중 모두 도민들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저희들을 불국 정토로 승화시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덕 큰 스님, 고귀하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불자님들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길 두 손 맞기도 드립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열린 봉축 점등식에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문대림, 위성곤 국회의원이 각각 참석해 부처님 가르침을 정치 무대에서 펼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불법을 잘 받아 안고 불국정토를 만들어가는 길에 저희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이제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하는 등이 사실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큰 위로와 또 든든한 힘이 되어지는 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분위기가 국토 최남단 제주에서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안지혜입니다. 구미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고 연등회 시작을 알리는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2일 경북 구미 원평분수공원에서 열린 점등식에서 사부대중은 신라불교 최초 사찰 구미 도리사 화엄석탑을 형상화한 봉축탑에 불을 밝히며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건강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한 송이 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점등식에는 구미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월담 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장미경 구미불교 신도연합회 회장,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강명구 22대 총선 당선인이 참석했습니다. 충남 공주에서도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공주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13일 저녁 공주 금강둔치공원 미르섬에서 마곡사 5층 석탑 모형의 봉축탑에 불을 밝혔습니다. 마곡사 주재 원경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올해 봉축 피워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처럼 내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와 손 한 번 잡아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합회장 천산 스님은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요즘 모두가 마음을 밝힌다면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며 점등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합창단 축가 후 동참대중은 탑돌이를 통해 마곡사 5층 석탑의 국보 승격을 염원했습니다. 경북 칠곡군 봉축위원회도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장엄 등의 불을 밝히는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법요식은 봉축위원장 원일 스님의 봉축사와 동욱 스님의 법어, 김재욱 칠곡군수, 정희용 국회의원, 태고종 대구 경북종무원장 영범 스님의 축사, 호의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아주 지혜롭게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몸과 마음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봉축위는 칠곡 애국동산앞 교차로의 봉축탑과 함께 다양한 장엄물로 포토존을 꾸몄습니다. 천년고찰 곡성 태안사 일주문의 보물 지정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독리산문 계산조 해철 선사를 기리는 적인 선사탑의 국보 승격을 위한 범군민운동에도 힘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통일 신라시대 창건돼 선종 구산 선문의 하나인 독리산파 중심 사찰 곡성 태안사. 초여름 같은 봄날씨에 고즈넉한 경내가 인파로 북적입니다. 태안사 일주문 보물 승격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가 지역 정관계 인사와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태안사 일주문이 국가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이하였기에 적인선사탑과 광자대사탑, 동종, 대바라와 함께 태안사가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온전히 간직한 문화사찰임을 만방에 알리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량 태안사는 천년 전에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셨던 해철 선사, 토손국사의 뜻이 오늘날에도 필요하고 또 실현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태안사 일주문은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지난 2017년 보수공사 당시 상량문이 발견됐으며 이후 조사를 통해 1521년에 조계문이라는 명칭으로 창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량문에는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성균관의 대제학을 지낸 효령 대군의 서명이 남아있으며 일주문 앞면에는 독리산 태안사, 뒷면에는 봉황문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태안사는 6.25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정각이 소실됐지만 일주문은 능파각과 함께 유일하게 화마가 비껴갔습니다. 오늘 태안사 산사음악회를 통해서 정말 힐링하시고 또 부처님의 자비도 많이 얻어가는 그런 좋은 기념 음악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음악회는 북퍼포먼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한량무, 파페라 가수 김아람, 트로트 가수 최나리가 무대에 올라 흥겨운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태안사는 음악회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신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만발 공양을 올리며 효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가수들의 신명나는 공연이 이어지고 어르신들은 박수와 환호, 어깨춤을 추며 음악회에 흠뻑 빠졌습니다. 특히 음악회는 80년대 대중가요계를 풍미했던 전용록이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태안사와 곡성군은 일주문 보물 지정과 함께 독리산문의 계산조인 해철 선사를 기리는 적인 선사탑의 국보 승격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청년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 서울 도심에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대불련과 대불련 총동문회가 대학생 청년 전법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미래 불교를 위한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로 이뤄진 대불련 총동문회가
청년 대학생 전법과 포교의 구심점이 될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대불련 동문들이 대학 전법센터 건립을 위한 천일불사 모연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대학생 청년 전법지원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대불련 동문들이 천일불사 기간에 6억 2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아 서울 조계사 인근 두산 위브 빌딩에 청년 전법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생 전법을 지원하는 유관단체가 6, 7단체가 있습니다만은 다 1명, 2명의 집행부 인원을 가지고 그냥 전법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불련과 총동문회와 사단법인 대불이 이와 같은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효율이 발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학생 청년 전법 지원센터는 39평 규모로 이곳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 집무실과 대불련 총동문회 사무국 등이 들어섰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대불련 지부장회의와 대불련 지도교수 간담회, 지도법사들 모임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불련 동문 선후배들이 함께 어울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전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불련 동문 선배님과 대학생 법우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대불련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통의 장이자 재학생 법우들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불련을 위한 쉼터로 만들고자 합니다. 개소식에는 김윤권 대불련 총동문회 초대 회장과 일본 나가노 금강사주지 법현 스님 등 대불련 동문들과 현직 대불련 간부 지회장 등이 참석해 청년 전법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장구오리 하와증생의 원대한 원력을 갖고 창립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동문회로서는 그러한 원대한 것을 펼치는 첫 단계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대학생 청년 전법 지원센터를 청년 전법의 최일선 본부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불련과 총동문회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대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법인체입니다. 정부와 연관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우리 대불련과 협의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하고 협업을 하고 하는 시스템을 이 전법센터에서 갖추고자 합니다. 올 들어 조계종의 각 교구본사와 사단법인 상월결사의 지원 속에 각 대학의 불교 동아리들이 잇따라 창립하거나 재결성되면서 캠퍼스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발판으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대불련 총동문회가 미래 세대 포교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서울 금천구 전통사찰 호합사가 어르신과 함께하는 경로잔치를 열어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호합사는 지역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바람일 무대를 활성화해 포교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초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무대 앞에 어르신 3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가락에 맞춰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리듬에 몸을 싣습니다. 한껏 흥이 오른 이들은 무대 밖으로 나와 더욱 신명을 내봅니다. 서울 호합사가 금천구건 내 노인 300명을 초청해 점심 공양과 공연이 어우러진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서울 천년고찰에서 펼쳐진 잔치에 어르신들은 행복에 젖어듭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공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공기도 좋고 재밌었어요. 행복했어요. 호암사가 너무 분위기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호합사는 사찰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술과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바람일 무대를 만들어 구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지 현민 스님은 이번 경로잔치를 시작으로 바람일 무대를 활용한 다채로운 기획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오늘 경로잔치가 한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태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영유아들이 와서 마음껏 숲속에서 뛰어놀 수 있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금천구 사업연합회 오봉수 사무총장, 국제 키와니스 클럽 김철규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영유아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와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숲을 체험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전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아기서부터 어르신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호합사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이 같은 열린 축제를 통해 부처님법을 더욱 널리 전하는 포교도랑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금천구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사를 하고 또 그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신도분들 어떤 포교와 어떤 의식구조 변화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전현직 공무원 불자들이 수도권의 천년고찰 흥국사를 찾아 치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자 공직자로서 나라와 국민을 부처님처럼 섬기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연서 기자입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갑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숨과 날숨에만 마음을 집중합니다. 참 도량이 평온하고 그런 맛이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오시니까 어때요? 도량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소속 전현직 공직자 25명이 천년고찰 흥국사에 모였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심신을 치유하고 신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템플스테이. 원효 스님의 자취가 묻어있는 이곳 유서 깊은 흥국에서 정부 세종청사 불자연합회는 2년마다 수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박 2일은 시간적인 한계도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정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신심을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든지, 그다음 내가 앞으로 어떤 신행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지를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흥국사 주지 정문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약간 또 고통도 따름이 있어야 돼. 뭔가 의미도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하지만은 1박 2일 한번 체험을 잘 하셔가지고. 공양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저녁 예불과 철야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108배를 실참하고 금강경을 봉독하는 등 저마다의 수행법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불련은 올해에만 6월 법주사 정진대회와 수계법회, 7월 인도 스리랑카 성지순례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서울국제불교 박람회를 모델로 젊은 층을 사로잡을 포교 활동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심으로 뭉친 공불련 불자들이 펼치는 정부기관과 불교계 간 가교 역할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연서입니다. 김봉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이 제10대 부산시 공무원 불자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불자회는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부산불교연합회장인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과 조계종 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 신도회장, 부산공무원 불자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제10대 회장에 취임한 김봉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부산시 공무원 불자회가 모범적으로 화합하는 신행불자회로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 영천은혜사업 회주 돈명대종사의 원로의원 선출을 축하하는 자리가 경내에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의 축하 덕담과 돈명대종사의 감사 인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조현일 경산시장, 최기문 영천시장의 축하 발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돈명 스님은 지난 8일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원로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지화연꽃으로 연등과 불단 등을 장엄하는 전시회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연꽃잎으로 빚은 장엄세계란 이름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수원 아리담문화원의 불단 장엄과 사리함 장엄, 세종 영평사의 불단 장엄 등 15개 단체가 출품한 90여 점의 지화 연꽃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지화 연꽃으로 연등을 밝히는 문화는 특히
한국의 독창적인 불교 문화입니다. 오늘의 특별 전시회는 이를 더 확장 개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전북 김제 망해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내 전각 한 채가 모두 불에 타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13일 밤 11시 17분쯤 전북 김제시 진북면에 위치한 망해사에서 불이 나 100제곱미터 규모의 극락전이 모두 탔고 전북 문화재 자료로 지정돼 있는 약사전이 그을린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말사인 망해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사찰로 서해의 일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승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봉축탑과 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오는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봉축 점등식으로 봉축 일정의 시작을 알리게 됐는데요. 황룡사 9층 목탑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단청의 화려함과 전통 채색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광화문 광장 봉축탑 점등식에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5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